혹시 아침 식사로 매일같이 계란 프라이 1개,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시고 계신 분 있나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노인도 단백질은 꼭 먹어야 한다. 이런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계란 하나는 꼭 챙겨요. 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불포화지방산까지 풍부해서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 식품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고, 계란이 독이 될 수도 있나요? 네, 60세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최영일입니다. 올해로 81세고 의사로만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습관 변화와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항상 느꼈던 건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나이에 맞게 먹어야 한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던 식습관도 60세가 넘어가면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심지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달걀이 딱 그런 음식입니다. 전 그냥 매일 아침에 익숙해서 먹는데 그게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일정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일 달걀을 같은 방식으로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계란 하나 드시는 분, 노른자까지 매일 2개 이상 드시는 분,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드시면서도 매일 계란 드시는 분, 계란을 튀기듯 기름에 조리해 드시는 분, 이런 습관이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런 식의 달걀 섭취가 혈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똑똑히 봐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평생 계란 하나씩 먹었는데 왜 뇌경색이 왔을까? 하고 되묻기도 하셨습니다. 그 원인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도 지금까지 잘못 먹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이 딱 시작하기 좋은 날이에요.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좋다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걀의 좋은 점과 나쁜 점, 60세 이후엔 꼭 피해야 할 달걀 섭취법, 그리고 의사들도 꼭꼭 숨기고 있는 달걀 섭취의 맹점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가족 중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뇌졸중, 심장병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더더욱 오늘 영상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 나는 늘 먹던 대로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예전 방식이 지금의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습관대로 먹는 게 제일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습관도 업데이트해야 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좋은 음식 제대로 먹는 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가 보시죠. 자, 우리 환자분께서도 오늘 아침에 달걀 드셨다고 하셨나요? 예, 늘 그렇죠. 반찬 없을 땐 달걀이 최고니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계란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달걀 자체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루테인, 불포화지방까지 다 들어있는 소위 완전 식품이죠. 특히 흰자는 흡수율 높은 단백질로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도 적당한 영양원입니다.
그럼 저는 잘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매일 한두 개 정도야 괜찮다고 들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한두 개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괜찮았던 식습관도 60세가 넘으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간, 췌장, 담낭, 혈관 내벽의 기능이 함께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즉, 젊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달걀 하나가 이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리고 혈관에 염증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 한 개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mg 내외니까 노른자 두 개면 이미 하루치를 넘깁니다. 하루에 2알 먹는 건 꽤 흔한데요? 저도 보통 하나로는 부족해서 2개 정도 먹어요. 바로 그 습관이 고지혈증이 생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식이성 콜레스테롤은 괜찮다고 하는 자료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 6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져 흡수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노년기엔 고혈압, 당뇨, 지방간,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하나씩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른자를 매일 그것도 2개씩 먹는다면 혈액 속 LDL 수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흰자만 먹는 건 괜찮은가요? 네, 흰자만 먹는 건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노른자는 조절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이하로 줄이는 걸 권합니다. 여기에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기름 두르고 부친 계란, 그 중에서도 지지듯 부친 계란 프라이. 이건 가장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고온에서 기름과 콜레스테롤이 결합하면 혈관에 치명적인 산화 콜레스테롤이 생깁니다. 이건 축상경화증, 혈전 생성의 위험을 높이고 협심증, 뇌졸중 가능성도 높입니다. 전 늘 버터 조금 두르고 부쳐 먹었습니다. 고소해서요. 맞아요. 고소하죠. 그런데 그 고소함이 혈관 벽 안에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달걀 하나가 혈관 건강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섭취 방법은 삶아서 완숙으로 기름 없이 되도록 흰자 중심으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계란 드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질, 고단백 식품을 넣으면 소화기 부담이 크고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달걀 섭취입니다. 미국 내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개 이상 달걀을 꾸준히 먹은 제2형 당뇨 환자에서 심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노른자 속 황성분, 포화지방, 염증을 유발하는 대사산물 TMAO 등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이라도 줄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가 딱 좋습니다. 음식을 고치는 시점은 이제부터예요. 달걀은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달걀 하나로 건강이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 남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식사도 절제하시며 잘 지내고 계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없는 분이었고 몸도 말랐는데 왜 뇌경색이 왔을까? 혈액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을 넘고 중성지방 수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식단을 다시 확인해 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달걀 프라이 2개, 노른자까지 드셨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단백질 보충해야 된다길래 그 말씀이 저를 더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식이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계란 섭취는 주 3회로 제한. 노른자는 2일에 한 번 이하. 삶은 계란으로 대체. 공복 섭취는 금지. 3개월 뒤 재검사에서 LDL 수치는 118로 중성지방은 130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과 맥박도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도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계란이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두 번째는 68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갖고 계셨고 늘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특이한 건 눈 주위가 자주 부어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살펴보니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반숙으로 먹고 소금 간을 조금 해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말에는 계란찜, 계란국까지 더해졌고요. 문제는 노른자 소금 반숙이라는 조합이었습니다. 소화는 어렵고 나트륨은 많고 포화지방은 반복적으로 흡수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노른자 속 황함유 아미노산이 TMAO라는 염증성 대사물을 만들 수 있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달걀은 주 2회 이하, 흰자 위주 섭취, 염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고 완숙, 식후 섭취로 변경. 2달 후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10에서 15mm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130대에서 100대 초반으로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눈이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어요. 몸이 덜 붓고 피곤이 덜해요. 세 번째는 76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평소 손주를 돌보면서 간단하게 밥계란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루 2끼 이상을 달걀 후라이로 때우셨고 거기에 늘 햄이나 베이컨, 식용유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혈중 지질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갑자기 협심증이 발생했습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물론 원인은 단 하나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기름에 튀기듯 조리한 동물성 식품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한 경우 혈관 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 가족과 상담을 통해 식단을 완전히 바꾸도록 했습니다. 달걀 섭취는 일주일에 2회 이하. 튀김, 볶음은 금지. 단백질은 두부, 생선, 콩류로 분산. 샐러드나 죽 형태로 조리 방식도 변경. 지금은 일상 복귀하셨고 식단도 전 가족이 함께 실천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계란 줄이고 더 건강해졌어요. 손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천이 가족 전체의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구나.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조심히 적절히 바르게 드셔야 진짜 보약이 된다는 걸 이 환자분들을 통해 다시금 느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건강에 도움되게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달걀 섭취 실천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맞춘 조언입니다. 먼저 섭취 횟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달걀을 매일 섭취하기보다는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경우라면 주 2개에서 3개 이하가 적절합니다. 흰자만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드셔도 부담이 덜하지만 하루 1개에서 2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년기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 저하, 간췌장 담낭 기능 저하,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매일 2~3개씩 먹는 것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 혈압, 지질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섭취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달걀을 드시는데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 시 위액이 분비되기 전 고단백, 고지질 식품을 섭취하면 소화기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위가 더부룩하거나 트림,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위축성 위염, 담석이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사 중간 또는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달걀은 되도록이면 삶아서 드시고 완숙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숙은 식중독의 위험이 있고 소화 흡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살모넬라균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름에 튀기듯 부쳐 드시는데 이 조리법은 가장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 트랜스지방 생성, 산화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죽상경화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사용해야 할 땐 꼭 식물성 오일, 올리브유 등을 아주 소량만 중불 이하로 조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함께 먹는 음식 조합입니다. 달걀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귀리, 보리 등 잡곡 수용성 식이섬유로 혈중 지질 수치 개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지질 균형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달걀과 함께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등 가공육 포화지방과 나트륨 과다, 버터, 마요네즈, 치즈 등 고지방 소스 혈관 염증 증가, 흰빵, 흰쌀 등 정제 탄수화물 혈당 급상승 유도. 즉, 달걀 하나는 약이 되지만 곁들인 음식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섭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달걀 섭취를 줄이거나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이상인 분, 협심증,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 간 기능 수치 AST, ALT가 높은 분, 담석증,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 2형 당뇨병 환자. 이런 분들은 흰자 중심 섭취, 삶은 완숙, 주 2회 이하 이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입니다. 달걀을 먹은 뒤 속이 답답하다, 트림이 난다, 손발이 붓는다, 눈꺼풀이 무겁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건 내 몸이 이 방식은 안 맞는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몸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느끼는 변화를 기록하고 반응을 기억하고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달걀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라면 먹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익히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하루만 먹으면 안 될까요? 가끔 먹는 건 괜찮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막상 실천 단계에 오면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며 기존 습관으로 돌아가곤 하죠.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쯤이 모이면 그게 결국 습관입니다. 사실 건강을 바꾸는 건 병원도 약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병을 막기보다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는 지혜가 더 중요해집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같이 2개씩 드시던 분도 계셨고 노른자만 좋아해서 고소하다고 반찬처럼 드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상당수가 혈압이 오르고 LDL 수치가 높아지고 협심증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달걀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몸에 맞게 조리 방식까지 바꿔서 꾸준히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일상에서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를 노른자 반만 먹고 채소와 함께 씹어 드세요. 혹은 계란을 하루 건너 한 번만 드시고 그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꾸어 보세요. 처음에는 신경 쓸 게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반복하면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양치하고 혈압약 챙기시죠? 그건 습관이 된 거예요. 처음엔 의식했지만 지금은 자동처럼 되잖아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귀찮아서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달걀 섭취도 이제는 몸을 위하는 생활의 기술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배가 좀 더부룩하다, 혈압이 며칠째 높다, 소변색이 진하다, 피로감이 예전보다 오래간다. 이런 변화들은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먹었더라? 하고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계란 2개 먹었구나. 아침마다 공복에 계란을 먹었지.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이 쌓이고 쌓이면 1년, 5년, 10년 뒤 나는 큰 병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다리로 걸어서 시장을 다니고 손주와 나란히 밥을 먹고 약 없이도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노년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달걀 하나를 대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조심스럽게 내 몸을 위한 방식으로 달걀을 먹는 사람은 다른 음식도 다른 생활도 자연히 잘 관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꾸준함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달걀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몸은 달라졌다는 것, 그에 맞게 섭취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달걀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달걀 섭취 습관, 오늘부터 조금만 조절해 보세요. 한 끼가 쌓이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댓글에 저도 달걀 습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다짐이 다른 이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연결고리입니다. 당신은 오늘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걸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는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좋은 정보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건강 강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